저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다이어트 방법 진짜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근데 40대가 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처럼 하면 살은 조금 빠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찌고,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은 요동을 치는 겁니다. 더 웃긴 건요,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몸 상태는 오히려 더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살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의 문제구나. 왜 마른 당뇨가 생기는지 그때 처음 이해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굶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먹고 싶지 않은 식단들이 나오죠. 근데 솔직히 그거 평생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다 깨져보고 실제로 10.6kg이나 감량하고 혈당까지 안정시킨 현실적인 루틴을 전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미친 듯이 안 했고요, 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힘들지 않게 일상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것만 남겼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암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암을 이기려면 의사만큼은 공부해야 한다. 왜냐면요, 의사는 제 몸을 모르거든요. 제가 뭘 먹으면 졸린지, 뭘 먹으면 속이 불편한지, 어떤 날 혈당이 튀는지, 이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40대가 되니까 이 말이 진짜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내 몸의 의사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40대 이후에는 이 단순함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깝고, 이때 찬물이나 커피부터 들어가면 위장도 놀라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도 튑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다는 건 의학적으로 정리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로 아침 속 불편함도 줄였고, 장도 훨씬 부드럽게 움직였고, 무엇보다도 아침 혈당 변동폭이 안정됐어요. 이건 디톡스 얘기가 아닙니다. 제 몸이 이제 대사활동 시작이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요거트와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먹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 건강이 혈당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장 상태가 안 좋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튑니다. 이건 내피셜이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는 이미 정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장이 안정되니까 단 음식 땡기는 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요거트가 안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나면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땐 유산균 캡슐이나 스틱형으로 대체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는 유산균 캡슐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리브 오일 한 스푼입니다. 여기서 꼭 이런 말 나오죠. 기름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 저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죠. 근데 해외 당뇨, 비만 연구들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기름과 탄수화물의 조합인 거죠. 튀김, 빵, 도넛, 이런 음식들이 문제인 거지, 순수한 그리고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높여서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GLP-1 같은 식욕 억제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걸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노리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제가 업로드한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마셔봤던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란 2알을 먹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아침 단백질 섭취가 10%대로 저녁 30%에 대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건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불리한 거죠.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점심 폭식이 줄고 근육 손실도 막아줍니다. 이 영양제도 이 타이밍에 같이 먹습니다. 아침 루틴을 정리하면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서 몸을 깨우고, 요거트에 블루베리,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삶은 계란 2개, 이게 끝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근데 이게 매일 가능한 이유입니다.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점심 30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마십니다. 이걸 프리밀이라고 합니다. 왜 식사 전에 프리밀을 할까요? 식사 전에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먼저 넣어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기를 착용하고 확인해보니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할 때 제가 지키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하는 것. 솔직히 다이어트 하거나 당뇨 관리 하시는 분들 식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화했습니다. 초록색부터 먹자. 이건 코네르대 슈클라 박사팀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됐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식후 혈당 최고치가 최대 4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약물 효과와 유사하게 췌장의 부담까지 줄여줍니다. 저도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점심 식사 이후 2시간 혈당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오후에 덜 졸리더라고요. 이거 꼭 해보시고 댓글에도 경험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운동을 해야죠. 운동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땀날 때까지 해야 운동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부터 했습니다. 근데 무릎이 나가고 결국에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직후에 20분만 걷자. 40대 이후에는 이게 훨씬 맞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밥 먹고 바로 걷기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혈당 처리 시간이라고 보세요. 근육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즉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인슐린 도움 없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루 중 가장 고비인 저녁 시간입니다. 저는 저녁 루틴도 점심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먼저 식전 30분, 무가당 두유 한 팩, 그리고 버터 한 조각을 먹습니다. 아침엔 올리브오일, 저녁엔 버터? 너무 느끼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엔 점심보다 더 강력한 혈당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혈당을 처리하는 인슐린 민감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낮에는 근육이 혈당을 쭉쭉 빨아들였다면 밤에는 혈당을 처리할 곳이 문을 닫는 시간인 거죠. 이때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갈 곳 없는 포도당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고스란히 간과 복부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버터의 천연 포화지방과 두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 내부에 아주 촘촘한 코팅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방의 벽을 먼저 세워두면 기어 들어오는 음식이 혈액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 속도를 극적으로 늦춰줍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의 핵심은 딱 하나, 밥 없는 식탁입니다. 채소와 고기 위주로 충분히 드세요. 밥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이미 식전에 버터를 먹었기 때문에 뇌는 이미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루틴의 진짜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억지로 바꾸지 않는 것. 이미 하고 있는 식사 시간,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서 순서만 조금 바꾸고 재료 한두 가지만 더했을 뿐입니다. 거창한 다이어트 식단은 의지력이 바닥나면 끝나지만 이 루틴은 40대, 50대 이후에도 습관처럼 평생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몸을 달래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속을 데우고 요거트, 올리브오일, 계란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점심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귀찮은 다이어트 도시락 대신 평소 먹던 식단에서 채소부터 먼저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와 오후에 쏟아지는 졸음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저녁에 에너지원을 바꾸는 겁니다. 식전 두유와 버터로 허기를 달래고 탄수화물을 비운 자리에 고기와 채소로 채워보는 거예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명확해요. 저도 40대가 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거 다 따라 해봤지만 결국 남는 건 제가 직접 해보고 내 몸이 편안했던 반복뿐이더라고요. 이 채널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의 성공과 실패를 다 공유할게요. 영양제도 수백만 원치 먹어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서 해봤습니다. 이거 먹어보니 속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건 생각보다 정말 별로였다 같은 제 진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처럼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지름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론 대신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식당에서 그리고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쉬운 방법과 이야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혼자 가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다르겠죠. 댓글로 고민도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아주 조금만, 아주 살짝만 비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1년 뒤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하게 바꿀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